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사상인 변증론에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변증은 그 다음에 증상이나 모든 걸 통칭한 거를 구분한다. 그래서 소음인의 특징, 태음인의 특징을 알아낼 수 있는 게 변증론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체형 기상론을 공부하는데요. 사람의 체형, 사람 몸이 크냐, 어깨가 크냐, 허리가 두껍냐, 얇냐, 뭐 이런 거. 체형, 기상 느낌입니다. 딱 봤을 때 그걸 공부하는 건데요. 사실 체질 판단에서는 신체와 정신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요. 신체는 40%, 정신은 60% 비율로 봅니다. 물론 5대5라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가중치를 더 둬서 60%, 뭐 55%는 발음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4대6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거기서는 뭐 학자들마다 뭐 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다고는 보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 오늘 공부할 건 체형기상론입니다. 체형기상론 하나만 갖고도 진짜 몇 줄을 강의할 분량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이제 요약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체형기상론은 뭐냐면 정적인 가만히 있을 때의 모습이고요. 용모사기는 움직일 때의 느낌입니다. 이게 참 달라요. 가만히 있을 때와 확 느낄 때, 움직일 때나 어떤 액션을 취할 때의 모습이 다르거든, 느낌이.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보는 거고요. 성질자감과 항심증, 오늘 정신적인 걸 오늘은 이제 체형기상론을 보는 겁니다. 잠깐 원문을 보겠습니다. 태양인 체형기상은 뇌추지기세 성장이 요위지 입세 고약하고 소양인 체형기상은 흉금지 포세 성장이 방광지 좌세 고약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인데 자르다 보니까 뭐 하고 토가 달린 겁니다. 자, 태양인의 체형기상, 체형은 몸매입니다. 우리가 보통 몸매가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하죠. 아, 저 사람은 엉덩이가 커, 찌거. 옷을 재단사들은 잘한대요. 그 옷을 재는 사람들은요, 이제 체형을 재는 사람들은 줄자가 없어도 사람 딱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침 제자 중에 하나가 의상학과 출신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 딱 봐도 이게 치수가 눈에 들어온대요. 아마 틀린 말 아닐 거예요. 맞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그게 전문이니까. 어쨌든 체형에서 느끼는 기상, 그 사람의 기운의 느낌이 있어요. 자, 엉덩이가 크다, 허리가 크다, 어깨가 크다 이러는 때 거기서 나는 느낌. 체형으로 인한 기상, 그 느낌은 이것도 보면 뇌추지, 태양인의 느낌, 체형 기상은 뭐냐? 뇌추지 기세, 뇌추는 어디냐? 여기 목덜미를 내려요. 목덜미에서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납니다만 여기 우리 옷을 입으면 이렇게 목 칼라 있잖아요. 요 칼라 위로 목덜미 위의 기운이 뇌추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목덜미, 문제는 기세, 일어나는 기운이래요. 보통 때는 이 태양인 이게 이제 성장, 왕성하다는 얘기인데요. 뇌추의 기세는 보통은요, 움츠러 있어요. 근데 사람이 화가 났거나 흥분하거나 뭔가 목표가 생겨났다, 활기가 찼다. 그러면요, 기운이 쫙 올라와요. 그 기운을 평소에는 이게 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뭔가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려고 할 때, 그럴 때 일어나는 기운이 왕성하다는 얘기예요. 평소에는 약할 수.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은요, 목이 좀 약해 보이는데 무슨 태양인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평소에는 약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태양인이 흥분을 하거나 뭔가 목표를 위해서 막 돌진하거나 그럴 때는 그 기운이 이렇게 왕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라는 거를 쓴 겁니다. 반면에 요이지, 요이는 허리에 입새는 서 있는 기운입니다. 서 있는 기운이 약하다. 누워있을 때나 이럴 때가 아니라 서 있다네.
허리의 기운이 딱 곳곳이 서 있을 때요. 이게 약하면요. 이게 좀 있다가도 이렇게 구부러져요. 그래서 흔히 이게 태양의 큰 특징인데요. 태양의 뇌추, 즉 어떻게 보면 상추 윗부분인 강한데, 왜냐하면 화가 났을 때나 흥분했을 때, 그 기세라고 그랬죠. 반면에 서 있을 때에는 허리의 기운이 상대적으로 입세, 서 있는 기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태양인을 만약에 그 위병소나 그 보초, 그 정문 지키는, 그러면은 정문 지키는 사람들 어때? 딱 부동자세로 한참 서 있어야 돼요. 어울릴까요? 힘들어 할까요?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요. 왜? 잠깐은 몰라도 오래 있다 보면 입세, 이걸 계속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왜? 고약은 외롭다. 외로울 고자 약할 약자거든요. 약한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태양인의 특징은 뇌추지, 즉 상초의 기운이 왕성하다. 어느 때? 올라가는 기운이 강하다. 일어나는 기운이 강하다. 흥분할 때의 모습이 강하고, 요의, 허리의 기운은 서 있을 때, 입세, 서 있는 기운이 외롭고 약하더라. 좀 빈약하더라. 허리가 왜 없겠습니까? 있죠. 태양인 중에 허리 두께도 두꺼운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태양인 중에요. 진찰해 보면은 허리가 뭐 똥 빼 나오고 허리가 두툼한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서 있을 때 기세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서 있을 때 입세, 즉 서 있는 기운이 약하다. 이해가 되시겠죠? 또 목덜미의 기운은 목이 힘들고 처질 수도 있어요. 거북목 같이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이 흥분했을 때 그 올라가는 기운이 강해. 그래서 일어날 기자 쓴 거고요. 여기는 이제 서 있을 때 입세, 이때 아까 내가 기세라고 그때 기운 기자 쓰는 거예요. 그때는 발음이 같아서 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요. 소양인의 체형 기상은 어떠냐? 흉금지 포사, 흉금은요 가슴의 가슴. 흉금의 포는 쌓는, 감싸는 기운이에요. 소양인의 가슴이 딱 벌어진 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소양인을 안겨보잖아요. 안겼거나 이럴 때 포근하게 안길 수가 있어요. 감싸는 기운이에요. 애처로운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포용을 해요. 그런 기운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요. 소양인은 인정이 많기 때문에 정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나 자기한테 하소연을 하거나 인간적으로 부탁을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가슴으로 안을 생각을 해요. 진짜로 안을 수도 있지만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걸 포근하게 하는 그런 기운이 강하다는 거예요. 흉금, 가슴의 기운인데 무섭게 가슴이 크다는 뜻이 아니라 뭐 큰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는 기운이 왕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방광 히프예요. 그 히프 쪽에 좌세는 앉는 기운이에요. 자, 방광의 기운은, 엉덩이는 서 있을 때는 힘을 쓸까요? 아니에요. 엉덩이는요, 앉아있을 때 힘을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엉덩이를 의자라든지 방바닥에 붙여야만 힘을 쓰는 거지. 서 있을 때는 엉덩이가 힘쓸 일이 없어요. 오히려 허리가 서 있을 때 힘을 쓰죠. 그래서 엉덩이에 좌세 앉아있는 그 기운이 약하단 말이죠. 이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소양인이 앉아있다 해도요, 탁 불면 금방 일어날 것 같아요. 앉아있어도 편안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왜? 약하니까. 즉, 엉덩이 붙이고 앉았을 때 뭔가 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 오랫동안 앉아있기 힘들어하고 편안하지 않은 것 같은, 뭔가 불편한 듯한 느낌. 또, 부르면 금방 빠딱 일어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들이 이라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소양이는 흉금, 가슴이 발달되어 있는데 포세, 상대방을 감싸낼 수 있는 기운.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운이 왕성하고요. 앉아있을 때의 기운은 약하더라. 그래서 금방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잠깐 번역을 보겠습니다. 태양인의 체형과 기상은, 체형은 몸이고 기상은 그저 느낌이에요. 그 기질이에요. 그거는 뇌추 목덜미예요. 목덜미 기세, 일어나는 기세. 요 기세와 기세, 발음이 같다 보니까 좀 그렇죠. 그죠? 여기는 일어나는 기세고, 여기는 기운이에요. 일어나는 기운이 왕성하고, 요의는 허리예요.
허리에 ip세는 서 있는 기세야. 서 있는 기세가 고약, 외롭고 약하고, 또 소양인의 체형과 기상은 흉금의 포세는 감싸는 기운이에요. 포세가 성장하고 방광의 좌세, 앉아있는 기운이 고약하다, 약하다. 성질이 고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외롭고 약하다는 뜻이죠.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태음인 체형기상은 요이제 입세 성장이 뇌추지 기세 고약하고 소음인 체형기상은 방광지 좌세 성장이 흉금지 포세 고약이니라. 태음인의 체형기상은 요의지 입세, 태행과 반대예요. 요의에, 허리에 서 있는 기운이 왕성하다. 그래서 태음인은 딱 서 있던 데는 위풍당당하다고 그러죠. 딱 허리에 힘이 들어가서,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이 기운이 좋으면 본능적으로 뒷짐을 잘 져요. 그래서 허리 기운을 더 자랑하려고 그래요. 본능적으로.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뇌추의 기세가 약하기 때문에 태음인이 화가 나거나 흥분을 해도요, 표가 잘 안 나요. 태양인 같은 경우는 이게 기운이 여기가 딱 올라와서 금방 표가 나는데, 태음인은 표가 별로 안 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봐도요, 태음인들은 머리하고 이게 어깨하고 목이 있잖아요. 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목이 굵고 짧아서 마치 머리가 몸통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목이 없이. 그리고 굳이 말하면 목이 돼지목 같다고 그럴까요? 굵고 짧아서 마치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사람이 모양도 그렇고요. 또 화가 났거나 흥분했을 때도요, 기운이 별로 안 떠요, 그게. 그래서 저 사람이 화가 난 건지 흥분한 건지 잘 몰라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겠죠, 태음인이.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겉으로 표현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뇌추지 기세가 외롭다는 거예요. 고약하다는 거예요. 자, 소음인은 소양의 반대인데요. 소음인의 체형기상은 방광지 자세가 성장, 앉아있는 기운이 왕성해. 그래서 소음인 한번 앉아있으면요, 편안하게 앉아있어요. 그 자리에 어울려요. 그 마치 계속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편안하고, 흉금지 포세가 고약. 다른 사람의 거를 포용할 수가 있는 능력이 약해요. 그래서 소음인이 예상외로요, 다른 사람의 거를 포용해서 감싸는 일을 잘 못해요. 감쌀 수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양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금방은 어렵고 좀 시간이 흘린 다음에 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상대방 포용하는 기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소음인은 이렇게 히프 쪽에 이렇게 더 발달이 되어 있고요. 가슴은 좀 빈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상대적인 거죠.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다. 잠깐 번역을 보겠습니다. 태음인의 체형과 기상은 요의의 입세, 요의가 서 있는 기운이 성장하고, 뇌추의 기세가 고약하고, 목덜미의 기세가 약하다는 얘기죠. 소음인의 체형과 기상은 방광에 앉아있는 기운이 성장하고, 흉금의 포세가 고약하더라. 자, 지금까지 한 걸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태양인은 뇌추의 기세가 성장한데, 태음인은 약하고, 요의, 허리의 기운에 서 있는 거는 약한데 여기는 강하다. 반대죠. 태양인과 태음인이. 그죠?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소양인은 흉금지 포세가 왕성한데 방광지 자세는 약하고, 소음인은 또 반대예요. 요건 약하고 이건 왕성하대요. 즉 태양인과 태음인, 소양인과 소음인이 약간 대칭이라고 그럴까, 반대라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체, 즉 상초 부위라고 하는데, 목덜미나 이 상초를 상초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희들은 상초 부위가 막 발달하다 보면요, 기운이 발달하다 보면요, 머리 끝에서 더 나갈 때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뿔이 왕성하게 쫙 뻗어나요. 그래서 이런 사슴 종류를 우리는 태양체, 동물의 얘기는 태양인 이런 건 아니라 태양체라는 걸 써요. 동물에는
사슴은 태양체다라는 주장이 나와요. 그래서 뿜어내는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녹용 같은 기운이 얼마나 뻗어나가겠어요. 보통 우리 팔 같은 것도 자르면 새로 안 나죠. 뼈가 새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뿔도 사실 뼈의 일종인데 사슴은 잘라도 해마다 이만큼 자라요. 그죠? 기운이 왕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약을 쓸 때 녹용을 쓰는 거예요. 사슴뿔을. 그러면 그 기운이 쫙 뽑아놔서 기운을 왕성해 준다.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게 다른 약의 기운을 더 강화시켜 줘요. 그래서 똑같은 처방인데 녹용이 하나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잖아요. 약벌이 달라져요. 왜? 녹용은요, 다른 약의 기운을 쫙 더 끌어올린다고 그럴까요? 더 구석구석 도달시킨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기운이 강하다. 이런 거 저희들은 사상에서는 태양체다. 이런 얘기. 자, 반면에 소양체는 어깨나 요 중상초비가 발달해. 말 같은 경우는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막 가슴을 쫙 벌리면서 나가려고 하는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소양체는 이 중상초 부위가 이제 발달되고 기운이 왕성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소양체라고 하고요. 태음체는 뭐냐? 허리가 두꺼워요. 허리가 두꺼워서요. 마치 통나무 같은 느낌. 우리 허리가 좀 들어가야 길이 맛이 있는데 통나무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하마 같은 케이스. 허리가.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볼 때는 태음체다. 하마가 움직일 때 급히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천천히 움직이는 게 많아요. 그죠? 태음인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소음체 같은 경우는요, 히프 쪽, 엉덩이 쪽으로 발달되다 보니까 기운이 뒤로 많이 발달돼요. 엉덩이 쪽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소음체라고 그래요. 아까 방광기 자세가 왕성하다 그러잖아요. 방광의 기운이 강해요. 그걸 이제 저희들은 소음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거는 이제 한의학연구원에서 이재만 프로젝트에서 진행한 거에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9년 동안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결과로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여기 태아인 같은 경우는 기운이 여기 좀 목덜미 여기 기운이 좀 더 왕성하게 좀 그려봤는데 확 와닿지는 않죠, 그죠? 그리고 이제 태음인의 경우는 태음인데 허리 힘이 좀 더 두껍게 그렸고요. 소양인의 경우는 이렇게 어깨가 발달, 역삼각형 느낌. 되고요. 소음인은 어깨 빈약하고 히프 쪽을 좀 강하게 했는데 그림으로 봐서는 좀 잘 구분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캐릭터를 좀 만들어 본 거고 이건 한의학연구원에서 발췌한 겁니다. 이건 여자분이신데요. 그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인 경우는 이제 요 기운이 아까도 발달한 걸로 보이고요. 이제 태음인의 경우는 이제 허리를 더 강하게, 더 두껍게 그렸고요. 소양인은 이제 어깨를 완전 역삼각형 느낌. 그리고 소음인은 뭔가 아래쪽이 좀 발달한 듯한 느낌. 이런 느낌들이 좀 들죠. 캐릭터를 만들어 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상의학에서는 크게 폐, 비, 간신을 해서 상초, 중상초, 중하초, 하초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운이 발달, 그냥 여기 이제 폐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사실은 요 위의 기운을 말해요. 우리가 폐하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사상에서만 폐라는 컨셉은 상초의 컨셉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까요?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차차 계속 언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상초가 발달했냐 중상초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체간 측정법을 해서 자, 단편적으로 이런 치수를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수를 재서 이게 발달되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사람을 봤을 때 허리가 두껍다는데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치수를 쟀을 때 느낌들이나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법에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런 방법이 이렇게 이제 치수를 재는 겁니다. 요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이제 방법, 이런 것도 이제 가슴 이제 길이도 재보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자, 사람을 볼 때요. 평면적으로 봤을 때 어깨가 어깨 발달했다, 크다, 작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 통 둘레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는 둘레를 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둘레를 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둘레를 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진찰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명치라고 그러죠. 갈비뼈 바로 밑에. 명치가요.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게 예리한 사람이 있고요. 두꺼운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부위가 예리하냐 이렇게 좀 이렇게 편펴지만 이런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각도를 좀 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제 소민이나 소양인의 경우는 예각이 좀 많고요. 그러니까 요 각도가 좀 예각이 많고요. 태음인의 경우 둔각, 더 이렇게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임상했을 때 이제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뭐 일단은 참고할 수 있는 팁은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소민의 경우는 이게 예각이 많고요. 태음인의 경우 둔각, 이게 더 넓은 경우가 많아요. 예. 명치 봤을 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체형기상론의 특징은 이걸 다시 요약을 반복하는 겁니다. 태양인은 뇌추의 기세가 왕성하지만 허리는 약하고 허리에 서 있는 기운이에요. 태음인은 반대예요. 뇌추의 기세는 약한데 허리의 기운은 왕성하더라. 소양인은 흉금집죠. 가슴이 상대방을 포용하는 기운은 왕성한데 방광에 엉덩이가 앉아있는 것을 약하더라. 소음인은 반대, 소양인과 소음인은 흉근집 포세가 약하고 방광지 자세가 왕성하더라가 바로 지금까지 공부한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체형기상론의 핵심이다. 사람을 봤을 때 느낌들이나 치수를 봐서 아는 방법인데요. 이런 건 이제 뭐 이론적인 건 이렇고요. 또 실질적인 건 여러 번 봐야 느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론도 있어야 되고 실전도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이론이 그렇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체형기상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